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홀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막내 며느님인데요. 새 시어머니를 몹시나 잘 따르고 마음으로 동정했는데 그 마음 씀씀이 덕분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사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겪은 일이 딱 그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의 시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자식들이 겪은 일이죠. 결과만 보면 이기적인 자식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고 며느리인 저도 피해를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고 참 고소하기도 하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서없이 수년 전에 겪었던 일을 주저리 늘어나 보겠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홀로 되신 지 오래되셨고 시아버지는 천성이 부지런하시고 굉장히 알뜰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적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족 무두질 일을 하셨는데 한때는 직원이 10명도 넘게 있었고 업황이 좋을 때 자식들 대학까지 빚 한 번 안 지고 가르치셨답니다. 이후 돈에 여유가 좀 있으셔서 가죽 공장이 있었던 4층짜리 건물도 매입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즈음에 시어머니는 아프기 시작하셨고 결국 자식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신 채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제사 지낼 때만 뵈었지 실질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도 그렇지 않은 것이 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옛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지만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천성이 말이 없고 고지식한 소심한 남자라 취직해서 두어 번 회사에 다녀봤지만 두 번 다 좋은 결과는 없었던 사람이죠. 상사에게 잘 비비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의지까지 남달리 유약해서 상처도 쉽게 받았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은 자기의 적성이 아니라면서 장사를 했는데 시아버지 건물 1층에다가 음반 가게도 내보고 옷가게도 내보고 했었는데 다 망하고 핸드폰 가게 차려서 그나마 밥은 굶지 않을 정도였죠. 한마디로 시아버지 건물에서 비비고 있었기 때문에 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되었고 형제들에 비해서 못나고 무능한 남편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로 잘하는 자식이 된 셈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정이 그러니 저는 결혼하자마자 홀 시아버지 모시는 며느리가 되었죠. 제가 물론 효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수하거나 잘 못 모시는 것도 아닌데 남편의 형제들은 은근히 남편과 저를 깔아뭉개고 얕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옳게 아버지께서 자식들 키우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신 분이야. 그런데 거기다 내 남동생이 지금껏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통에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다 손해봤다고. 올케한테 미안한 말인데 오빠나 나에게 투자한 돈보다 막내를 더 많이 퍼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막내를 안 미워할래야 안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런 거 감안해서 올케가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잘 해드려. 솔직히 이 집이며 올케네 가게며 자동차 전부 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나 결혼할 때 아버지 얼마 주지도 않으셨는데 막내는 무슨 특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원? 생각할수록 분통 터져 아주. 그러니 만약 아버지가 푸대접 받는다는 소리만 들려봐 어디? 내가 막내건 올케건 가만히 안 둬. 신우이는 학력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남편 또한 공무원으로 제가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있을 때면 시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남편을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갔다라고 자주 푸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은근히 더 이상 받을 것 없지 않겠냐며 그동안 지원받은 것은 미리 증여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꼭 말미에는 시아버지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큰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손희 형님은 한 번은 대놓고 제게 말을 했죠. 동서가 지금 시아버지 모시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유산 분배 때 더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하면 안 돼.
스토린 들어서 알겠지만 막내 서방님이 시아버지 재산 많이 까먹었어. 그거 나중에 유산 상속 때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그러니 시아버지 등에 업었다고 해서 함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시아버지 4층짜리 건물 그건 우리 남편 거니까 괜히 중간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아예 건물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남편은 돈 버는 재주는 영 없었기에 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 도움받아 잘 살곤 싶었죠. 하지만 저도 양심은 있는지라 월세도 안 받으시고 남편 가게 운영하게 해주시는데 더는 욕심 부리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니 저라고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저는 들어온 사람 입장이고 남편보다 더 잘난 큰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 말을 들을 수밖에요. 저와 남편은 남편의 두 번째 직장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홍보 대행 업체였는데 남편이 이직해 와서는 한창 업무에 헤매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주면서 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채 1년도 안 되어 남편은 적성이 안 맞는다면서 회사를 관두었고 그 뒤로 사업해 본다면서 시아버지 건물 1층에서 이것저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정이 들었던 터라 남편이 초기 사업할 때부터 남편의 영업장에 들락날락 거렸고 시아버지도 자주 뵐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 가게 건물이 시아버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빠, 장사 이렇게 안 돼서 월세는 제대로 낼 수 있어? 오빠 장사 수완도 그렇고 영 불안불안해. 그리고 여기는 시내에서도 좀 외진 곳 아니야? 그러지 말고 회사에 다시 들어올래? 내가 과장님에게 잘 말해볼게. 오빠 나가기 전에 퇴직한 바로 위에 여직원 알지?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재입사했더라고. 어쩌면 오빠도 가능할지 몰라. 저는 남편에게 같이 직장생활 하자고 권유했으나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시아버님이 건물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아버지 건물이야. 그리고 요 길 건너서 중고등학교 있잖아.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옷 사러 종종 와. 그래서 여기서 옷가게 하는 거야. 월세 부담도 없고 인건비 나갈 것도 없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월급만큼은 나온다고. 근데 너도 알아야 할 것이 아버지에게 월세 안 주는 대신에 내가 아버지 챙겨드려야 해. 그 조건이야. 그래서 말인데 만약 우리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며 남편이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뒤로 남편과 몇 년에 걸쳐서 연애하면서 시아버지며 남편 쪽 식구들을 자주 보았던 터에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아버지 건물을 두고 눈치 싸움들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 건물로 인해서 은근히 가족 싸움으로 번질 듯 하자 시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봐야 기껏해서 한 20년 더 살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 마음은 청춘이다. 나 빨리 보낼 생각들 하지 말고 건물을 팔라니 어쩌느니 말도 마라. 나 가기 전에 공평하게 나눠주고 갈 거니까 장남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날 모신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도 없어. 여기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있으면 하지 않겠냐? 그때 시세 좋을 때 팔아가지고 니들 나누어 줄 모양이니까 앞으로 이걸로 싸우는 모습 내 눈에 띄면 상속에서 확 빼버릴 거다. 그런 줄 알고 형제들간에 우애 있기를 지내라. 시아버지가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들어옴으로써 들썩거렸던 시아버지 재산에 대한 눈치 싸움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가 절 견제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더 큰 강적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님 건물이 오래되었고 상권도 딱히 좋지 않았기에 4층 건물 중 2층, 3층 1년 이상 비어 있었는데 그곳 2층에 서점이 들어왔어요. 그 서점 주인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주인분이 시아버지 고향 초등학교 동창이셨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다가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글쎄 내 국민학교 동창이
우리 건물에서 서점을 한다는구나. 옛날에도 고왔는데 여전히 곱더라. 훌쩍 떠나버려서 많이 아쉬웠고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다 늙어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인연이 이런 인연이 없어. 저도 남편 가게 한 번씩 나가보면서 서점에 들러 주인분을 배웠는데 연세에 걸맞지 않게 고우신 분이었고 기품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 동창이시기에 아른 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막내 며느님이셨구만. 자네 시아버지랑은 같은 동네에서 국민학교까지 같이 다녔어. 우리 집이랑 자네 시아버지 집이랑 가까웠거든. 그땐 학교 가려면 개울도 건너고 20리길을 걸어 다녔어야 했는데 항상 자네 시아버지가 나와 같이 길동무 해주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돈 벌러 오시는 바람에 떠나게 됐고 그땐 연락수단이 없어서 제대로 연락조차 못했었지. 그러다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이게 무슨 인연인가 몰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딱히 말씀이 없으셨죠. 세대 살아보니까 인생 굴곡 없는 사람이 없더구만. 나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과거의 아픈 기억 다 잊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야. 딱히 숨길 것은 없지만 나에 대해서 별로 말해줄 것도 없어. 그냥 자네 시아버지 건물에 새들어 사는 노년의 서점 주인이라고 생각해 주게. 말씀도 어찌 차분하고 기품 있게 하시는지 딱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 뒤로 한 해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시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하셨죠. 나 이번에 재혼하련다. 니들도 몇 번 배웠지? 내 고향 동창 말이야. 그동안 주책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내 첫사랑이야. 돌아가신 니들 엄마도 알고 있었고.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가슴에만 새겨두고 가려고 했는데 전운이 닿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부끄럽고 자식할 것도 없이 요즘 말로 좀 들이댔다. 그래서 결론은 살림 합치기로 했어. 노년에 서로 등 긁어주며 살기로 했으니까 그리들 알아라. 다음번에 이사 시킬 테니까 공손하게 하고 우리 살림 합치면 여기서 살 거다. 그러니 막내는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나가고 내가 막내 내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전세 자금은 조금 보태줄 거야. 큰애, 둘째, 도달지 마.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니들 아버지로서 명령하는 거야. 저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넌지시 귀뜸했던 터라 저희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아버지 모시는 것에서 독립도 하고 돈도 지원해 주신다니 득이면 득이었지 손해는 아니었죠. 그런데 당연히 큰 아주버님네나 시누이네는 대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눈에 불을 켜고 나섰죠. 아버지,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그만큼 잡수시고 이게 무슨 추태예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손주들 교육상에도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살림 합치시는 건 그렇다고 쳐도 혼인신고도 하시겠다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아주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요? 혹시 사기당 꽃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혼자 살고 돈 좀 있는 노인네들 상대로 고향 친구네 동창회나 해서 접근해서 사기치고 그런다는데 아버지가 딱 그 짝 아니냐고요. 전 절대 반대예요. 집안 홀라당 다 털어 잡수시라고 그러세요? 신우의 말에 큰 아주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둘째 말에 일리 있어요, 아버지.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 아주머니 뒷조사 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만약에 순수하게 두 분이서 좋아서 그런다고 쳐요. 살림 같이 하시는 거야 저희도 반대 안 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못 믿겠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역정내시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난리도 아니셨죠. 자식들 키워놓았더니 흑심만 가득해서 아비 재산 탐낼 줄만 알았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곤 예정대로 그 아주머니와 결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에 잠자코 있었고 시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으나 시아버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나중에 유산 상속에서 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잠자코 있을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독립해서 이사한 저희 집에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는 저 여우 같은 할망구한테 다 털리게 생겼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건물에 대해서 유산상속 미리 받아두자. 공증에 놓자고.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줌마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두어야지. 모두 이번에 물러서지 말고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해. 남편이나 저나 탐탁치 않았고 저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보았네요.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하실 일 아니에요. 새어머님 생각보다 굉장히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에요. 교양도 있으시고 좀 배우신 분 같달까요? 살림도 잘하시고 사교성도 얼마나 좋으신데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돈 관리도 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건물만 있으셨지 다달이 현금이 생기는 곳이라 봐야 2층 서점이랑 4층 공장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나옴으로써 가게 월세 드려야 했나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시더라고요. 큰 아주버님이랑 언니에겐 죄송한데 그 몇 년 아버님 수발등 갑질하면서 여전히 월세는 안 받으시겠대요. 결국 살림은 새어머님 서점 수익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러신가? 아니면 원래 돈복이 많으신가? 서점이 은근히 손님들 많아요.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하려는데 아주버님이 먼저 제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재수 씨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 같은데 원래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도 한 마당에 법적으로 자연히 그 아주머니는 아버지 사후의 상속권자가 되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재수 씨네가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건물이 아무리 낡고 오래됐어도 구시가지 땅값 무시 못해요. 솔직히 건물 주변으로 대지도 좀 있어서 그거 헐고 9층짜리 새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니까 아직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짧은 생각으로 감싸려고 하지 마세요. 그새 그 아주머니란 정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무언가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선택하세요. 시 아주버님은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한마디 하려던 시누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와 모욕당한 것 같아서 얼굴이 벌개졌고 남편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화를 내었는데 딱 거기까지일 뿐 대들 수도 없었어요. 남편 건물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해서 공증받는 것은 남편과 저는 빠지고 시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러면서 남편과 저에게 쏘아붙였죠. 지금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건 나중에 다 생전증여로 계산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번에 건물 증여 관련해서는 오빠랑 나만 가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빠지겠다고 했으니 다 각오한 거지? 그리고는 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열심히 계획을 짰고 다음에 설 때 터뜨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저는 설 전에 이미 시댁으로 가서 새 어머님과 명절 음식을 만들었죠. 그런데 가짓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냐며 물었더니 그러시더군요. 이 집 자식들이 냉랭하다마는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저들 새어머니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맛있게 먹으라고 솜씨 좀 부려보려네. 우리 막내 며느님은 쉬어도 돼. 이까짓 거 금방 나 혼자서도 뚝딱이야. 저는 새 어머님이 안 되었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말았죠. 어머님은 속도 없으세요? 이 집 자식들이 다 어머니 왕따 시키고 싫은 티 팍팍 내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더군다나 이번 설 때 아버님께 건물 증여해달라고 계획까지 세워서 온다고요.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건데 음식 해봐야 먹을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걸 보려고 아버님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던가 아니면 혼자 사시지 그랬어요. 전 어머님 같이 좋으신 분이 뭐하러 그 연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안타까워요. 사랑이 뭔 죄인가요? 새어머님은 얼굴에 미소까지 띠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내 편 한 명 더 있네. 고마우이. 사랑이라. 내가 자네 시아버지 사랑해서 재혼한 것은 아니고 좋아는 하지. 자네 시아버지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 아무런 걱정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 거절 안 했던 것이고, 혼인신고하는 것은 소원이라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 다른 뜻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네 시아버지 자식들이 나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요즘은 하늘 밑에 건물줄 하면서 자네 시아버지가 평생을 거쳐 모아놓은 건물을 내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 다 이해해. 그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사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네. 그리고 만약 이번에 공직 이야기하면 난 자네 시아버지에게 자식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답이 되었지? 그리고 음식은 무슨 죄라고. 남으면 자네 친정에 싸가지고 가게. 내 음식은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네. 이윽고 설 당일 온 가족이 모였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시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시아버지께 건물의 상속권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있음을 공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역시나 화를 내셨어요. 그게 이 좋은 명절날 할 이야기냐? 니들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뭐야? 나 죽기 직전까지 니들에게 증여해 줄 생각도 없고 설령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니들 새어머니 살 방도는 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다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다들 당장 돌아가. 그리고 그런 말 하려거든 찾아오지도 마. 그때 새 어머님은 시아버지 손을 살포시 잡으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애들 말대로 해줘요. 자식들 입장에서야 불안하겠죠. 나야 당신이랑 있으면 편하고 좋으니까 같이 사는 거지. 당신 재산 터럭만큼도 바라는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늙음하게 욕심도 부리면 뭐 하려고. 나 서점도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내 걱정 말고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요. 시아버지는 새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자식들을 내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니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야. 그리고 참 내가 자식들을 헉 키웠어. 다 컸다고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나? 다들 너무 실망이다. 다들 나가. 이 문제는 내가 좀 더 고민하고 매듭 지으마. 그리고 이 자식들아, 돈에 목숨들 걸지 말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야.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마음 씀씀이 그러면 들어올 복도 나가겠다. 내가 니들 엄마랑 니들 키우면서도 딱히 돈 욕심 부려본 적이 없는데 결국 건물주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 건 배우지 않고 공부를 시켜놨더니만 계산하는 법만 배워가지고 어찌 그리 다들 못났어? 그렇게 다들 한바탕 혼이 난 다음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시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시댁으로 모이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 그날로 다들 저희 집에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뭐 아는 게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들은 바가 없으니 토요일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큰 동서가 뜬금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머니에게 전화와서 뉴욕행 티켓 편도로 2장을 예약해달라고 하더라고. 시아버지랑 뉴욕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럼 편도 말고 왕복으로 끊으셔야지 왜 편도냐니까 말을 얼버무리더라고. 가서 좀 충분히 여행하고 올 때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라면서 말이야.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무슨 노인네 둘이서 미국을 가겠대. 그것도 뉴욕으로 가해도 없이 말이야. 이거 딱 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재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두 분이 이민이라도 가시려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뜬금없이 이민이라니요. 다들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적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핀잔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면서 입장 정리 확실하게 하라고 반협박이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공증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 토요일이 되었고 시댁으로 갔더니 새 어머님이 점심 준비가 한창이셨습니다. 시누이가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아침나절에 볼일 보고 들어온다고 점심때는 들어오겠다고 했답니다. 시누이는 주방에 계신 새 어머니를 거실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캐 물었죠. 아줌마, 무슨 꿍꿍이에요?
저희 새언니한테 뉴욕행 티켓 예약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여기 아버지 재산 싹 다 처분하고 튈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는 폭탄 선언하려고 이렇게 다 소집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줌마 정체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새 어머님은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말이야. 내가 사적으로는 너희들 아버지 고향 친구고 공적으로는 호적상 어머니가 되는데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막말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말인가 말이야. 니들은 위아래도 구분 못하는 거니? 그리고 큰애가 항공사에서 근무한다게 부탁했다. 연간 무료 비행권 있다면서. 니들 아버지가 부탁하면 저렴하게 미국행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행 좀 가려고 했더니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꼴랑 오래된 건물 한 채 때문에 그러니? 됐다고 해라. 난 그딴 건물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아. 신우이는 새 어머니의 말을 곡해하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의 뼈 빠지는 노력을 비하했다며 새 어머님께 달려들었고 말릴 새도 없이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동서에게도 도우라고 소리치더군요. 큰 동서도 얼떨결에 새 어머님 머리채를 잡은 듯 했습니다.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고 총국도 그런 총국이 없었죠. 남편과 저는 말리기 바빴는데 큰 아주버님과 신우의 남편은 불난지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더군요. 그런데 누가 집에 찾아왔는지 벨소리가 났고 싸움은 중단되었지만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 했습니다. 저는 싸움이 안정되자 조심히 집 밖으로 나갔고 손님을 맞았는데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이나 미녀가 새어머님 성함을 물으며 계시냐고 하더군요. 얼떨결에 맞다가고 집으로 들였는데 미처 다 정리가 안 되었는지 새어머님은 헝클어진 머리채와 틀어진 옷 매무새를 그대로 두고 망연자실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들어온 이나 미녀가 화들짝 놀래서 손에 든 바구니와 쇼핑백을 내팽개치고 새어머님께 달려들었죠. 한 남자가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이러려고 저희에게 한 번 연락 없이 지금껏 사셨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새 어머니도 화들짝 놀래서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다들 바쁜데 이렇게 찾아왔어 그래. 그때 마침 시아버지도 들어오셨고 난리가 된 집안 꼴을 보고 주저앉고 마셨어요. 정재원 흐르는데 아무도 말도 없었고 다들 무슨 영문인지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새 어머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충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가는 알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옛 고향 친구분 만나서 같이 합치기로 했다는 말을 지난주에 듣고 부랴부랴 동생 내애랑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꼴을 보니 저희가 참 불효했구나 싶네요. 생각 같아서는 여기 있는 모두 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어머님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새 어머님은 가만 좀 있어 보라면서 짐은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하더군요. 그때 며느리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 버리세요, 어머니. 재수없게 이 집에 있던 거를 가져오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귀중품은 다 한남동 집에 있던데요. 그냥 지갑만 챙겨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연락 두절하시고 숨어 계실 생각하세요? 그 일 어머니 잘못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 마음고생 시켜서 암이라도 걸리게 할 작정이신 거예요? 우리 어서 가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오면서 상의한 건데 우선 저희 내외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고요. 서방님 내외가 내년쯤 미국 정리하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같으신 분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진짜 고소 안 한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렇게 험의대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새어머니께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새어머님은 한숨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는가 봐요. 내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좀 마음 편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내 욕심이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좋자고 자식들 가슴에 대못까지 받고 보니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네요. 같은 서울 하늘에 사니까 연락이나 종종 하면서 지내요. 우린 딱 여기까지네요. 새까만 애들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 나니까 더 이상 당신 볼 자신도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막내 며느님은 내 연락 한번 함세. 잘 지내시게. 그리고는 짐이랄 것도 없이 외투와 가방 하나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모두 다 어안이 벙벙했고 시아버지는 가져온 봉투를 박박 찢어버리더니 자식들에게 말했죠.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이 사달을 내? 이거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공증서류다. 부동산 친구랑 니들 작은아버지를 공증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니들한테 건물 양도 100% 하겠다는 공증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해주라고 한 것도 너희 새어머니였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내 눈에 욕심 부리지 마라 했건만.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내 다신 너희들 꼴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라. 그렇게 다들 쫓겨나고 그대로 일주일쯤 있다가 새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무렵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호텔 양식집에 다 가봤네요. 새어머님은 제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 하나를 주셨죠. 거기엔 너무나 예쁜 다이아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지난번 탐소 나눌 때 들어보니 결혼할 때 막내가 변변치 못해서 제대로 된 예물 하나 받지 못했더구나. 자네 시아버지야 남자니까 집이나 해주고 결혼식장이나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 만약 자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실반지 하나 주고 데려오진 않았을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게 세팅해 봤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주게. 그리고 그동안 내 편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새어머님께 뭐 딱히 잘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참으로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새어머님과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어머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옛날 공부를 잘하시어 인류 대학을 나오시고 남편분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뒤에는 대학 강단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아들들도 공부 머리를 받아서 다들 미국에서 공부했고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님이 혼자 따로 사셨던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새어머님의 남편분께서 새어머님 몰래 여자를 만나셨고 그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으셔서 대학도 관두시고 외국에서 몇 년 떠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가 계시다가 그만 사고로 큰 아들의 자식인 손자의 다리를 불구로 만드셨는데 그때 자신의 팔자가 안 좋아서 자꾸 불운이 생기는 것이라며 홀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자식들과 연락 안 하고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정말 우연찮게 시아버지 건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저는 진즉에 그런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냐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랬으면 더 난리였을걸. 집안에 재수없는 여편네가 들어왔다면서 더 반대하지 않았겠어? 이게 다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우리는 종종 한 번씩 보면서 지내도록 하세. 자네 시아버지 많이 힘들어 하시지? 나 만났다는 소리는 말고 잘 해주시게. 좋은 사람이야. 나와는 인연은 없었지만 말이지. 그렇게 새 어머님은 떠나셨고 시댁은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년쯤 후에 건물에 불이 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합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새들어 사는 공장과 2층 서점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현금은 별로 없었던 시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니들 건물이니까 사고 배상금도 니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좀 해. 시청 건축과에서 조사 나와서는 옛날 건물이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다 시정하라고 하더라. 거기 대지권이란 지상권을 리모델링 끝나고 내가 니들 형제 앞으로 분배해 줄 거야. 그러니 은행 빚을 내든 달러 빚을 내든 어떻게 해봐. 돈이 없었던 저희는 긁어서 1억 정도를 낼 수 있었고 시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몇 배나 되는 돈을 내놓아야 했죠. 시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면 상속이고 뭐고 없다고 했으니 다들 죽을 똥 살 똥 해가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걸쳐 리모델링하고 세입자까지 구했지만
시아버님은 건물에 대한 명의 이전은 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산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했지. 언제 명의 이전해 주겠다고 했냐?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한테 분배될 거야. 그때 되면 건물이며 땅값이며 많이 올라서 지금보다 더 시세가 좋을 거다. 그런 줄 알아. 빨리 팔고 싶으면 이애비 빨리 가라고 제사라도 지내던가. 다들 말을 못 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런 상관없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다들 소태라도 씹은 얼굴이었죠. 그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새어머님 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도리로 했으면 서로서로 좋았을 텐데. 작은 욕심이 큰 손해를 일으킨다는 시아버지 말씀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새어머님과 연락을 못한 지는 벌써 4년째가 되네요. 아마도 저를 잊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제 목걸이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